이번 시간에는 메인 메소드를 스튜던트 클래스에 포함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이와 같이 그리는 방법에 대하여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메인 메소드를 클래스 안에 넣어두게 되면은 이 스튜던트 클래스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만든 스튜던트 클래스에 대한 테스트 코드로도 이 메인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 목적으로도 이 메인 메소드가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메인 메소드가 모든 클래스에 다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각각의 메인 클래스가 해당 클래스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테스트 코드로서 사용이 되고 프로그램 개발하다 보면은 say hello, toString 이런 것들을 수정할 일이 있겠죠. 요구사항들이 변경되어서 그러면은 메인 메소드에서 기존에 했던 것들이 여전히 수정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메인 메소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소스 코드로 그려보면은 public class student 해서 스튜던트에 대한 거 이것을 student.java에 집어넣습니다. student.java 파일에다가 public class student라고 하게 되고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student.java에는 public class student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파일의 이름 .java 앞에 있는 파일의 이름과 동일한 클래스가 public 클래스가 이 파일 안에 있어야만 자바에서 정상적으로 빌드되어서 컴파일되고 빌드되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student.java의 public class student 이와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 id name student 생성자 say hello toString 같습니다. 자, toString 같은 경우에 골뱅이 오버라이드로 되어 있죠. java.len.object 대문자 O로 시작되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라이드 한다라는 것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는 것을 annotation이라고 하고 코멘트 코멘트는 개발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되겠고 이 annotation은 컴파일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한다.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재정해야 한다. 이런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자, 메인 메소드에서 보면은 student s는 new student 홍길동 s12345 s.say hello system.out.println 그래서 이것을 실행시키면은 say hello와 println s 해서 이 스튜던트 클래스의 toString이 호출되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id와 name은 반대로 되어야 됩니다. name, id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들을 public, private를 가시성이라고 했는데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정보입니다. public은 모든 클래스에서 사용 가능하고 private은 정의한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protected, 샵은 protected 가시성을 의미하며 자신과 그 클래스를 상속하는 클래스에서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tilde 물결무늬 기호는 패키지 가시성이라고 해서 가시성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되며 해당 패키지 내 클래스만 사용 가능합니다. 즉 한 동네에 모여져 있는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동네를 벗어나면은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패키지 가시성이 되겠습니다. 모든 클래스의 이름과 애트리뷰트 메소드 이름 앞에는 가시성을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해도 되지만 옵션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발자의 의도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명시적으로 가시성 비지빌리티를 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애트리뷰트와 오퍼레이션을
정의하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애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샵 틸더 가시성 나타내는 이 부분은 대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대괄호는 선택적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선택적이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attribute 대시 name 이 부분은 적어줘야 됩니다. 자바 변수의 명명법에 따라서 적어주면 되고 클래스 다이그램을 그래서 파이썬에 적용하면 파이썬의 명명법에 따라서 변수 이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콜론 타입 마찬가지로 대괄호로 묶여있기 때문에 선택적입니다. 안 적어줘도 되는데 적어줄 때는 이 attribute name이라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short, int, float, double 같은 원시형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과 클래스 이름을 사용하는 참조 reference 타입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타입에. 자, 플러스 name 콜론 string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public string name, 자, private int n, protected animal type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UML 표기법과 그 UML 표기법을 자바 코드로 바꾼 부분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바에서는 애트리뷰트를 인스턴스 변수 또는 필드라고 하고 C++는 멤버 변수라고 한다라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퍼레이션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오퍼레이션은 비저빌리티 옵셔널입니다. 선택적이고 시그너처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저빌리티는 똑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샵 틸더 물결무늬. 시그너처는 오퍼레이션의 이름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요 사이에 파라미터 리스트는 선택적. 그러니까 파라미터 리스트가 없는 경우 매개 변수가 없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턴 스펙 적도록 되어 있는데 콜론하고 여기서는 리트럴 문자 리트럴입니다. 마찬가지로 옵셔널 안 적어도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오퍼레이션 네임에 해당되는 이 오퍼레이션 이름만 메소드 이름만 적어도 관계는 없다. 그런데 좀 더 실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비저빌리티 가지성과 그리고 시그너처에 있는 파라미터 리스트 그리고 리턴 스펙 이런 것들을 적어줘야 됩니다. 자, 파라미터 리스트는 한 개 이상의 매개 변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한 개가 오거나 또는 콤마 매개 변수 이어주면 되는데 자, 선택적으로 되어 있고 별표 자, 0개 이상 올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반복되는데 별표 0개 이상 올 수 있다. 파라미터는 디렉션, 파라미터 네임, 콜론, 타입 익스프레션이 기본입니다. 자, 디렉션, in, out, in, out입니다. 자, 안 적어도 되는데 in은 메소드로 값이 들어오는 값을 갖고 와야 뭔가 그것을 가공해서 다시 리턴 값을 주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또는 out, 값을 메소드 실행을 통해서 파라미터로 값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C++에 포인터 이런 것들이 out 타입으로도 쓸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out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in, out은 값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 C++에 포인터 사용하면 in, out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out과 in, out은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파라미터 네임 매개 변수 이름이 있고 콜론 타입 익스프레션이 있습니다. 자, 콜론은 옵셔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 네임이 있으면은 콜론하고 타입 익스프레션 반드시 적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타입 익스프레션의 멀티플리시티는 다중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지 또는 여러 개인지 또는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이런 정보들을 나타내는 것이 다중성 멀티플리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론한 다음에 디폴트 값, 초기 값을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값 적는 것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콜론해서 초기 값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가 초기 값을 지원해 주면은 이것을 그대로 쓰면 되고 아니면은 이 초기 값을
메소드 실행되면서 바로 실행해가지고 반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디렉션 아까 이야기했고, 리턴 스펙은 리턴 타입 보면은 옵셔널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 적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멀티플리시티 리턴 타입이 배열이 리턴된다 그러면 멀티플리시티 다중성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UML에서 오퍼레이션 플러스 getName 콜론 스트링 하게 되면은 public string getName empty 파라미터입니다. 없고 이제 그 뒷부분에 요 getName에 대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코드가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setn public void setn in n 콜론 int니까 int n이 됩니다. 자, 이것은 요 n을 받아서 disman 통상적으로 자바에서는 동일한 그 인스턴스 변수와 동일한 이름으로 매개 변수 받아서 이와 같이 세터 메소드 사용을 합니다. 자, protected animal get animal type. 자, 안에 코드가 들어오겠죠. 자, 이와 같이 UML 노테이션, 오퍼레이션에 대한 노테이션과 그 UML 노테이션을 자바 코드로 바꾼 예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메소드가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UML 표기법에는, 오퍼레이션 표기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UML의 시퀀스 다이어그램 또는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과 같은 비헤이비어, 행위를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에서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타입 시그너처 또는 타입 애노테이션이라는 것은 함수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을 디파인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연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관, association이라는 관계,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 관계, 릴레이션십을 표현할 때 앞에서 의존성, 디펜던시에 대한 것을 잠깐 언급했었고, 연관이 실제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해당 객체 생성 전에 연관에 의해 연결된 다른 객체가 먼저 생성되어 있어야만 이 관계가 성립이 되고 실제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펜던시, 의존성보다는 강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를 만들 때 어떤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인스턴스를 먼저 생성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 연관의 화살표 방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튜던트는 어드레스에 대해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 개, 여기서는 숫자 다중성을 나타냅니다. 한 개, 스튜던트는 한 개의 어드레스를 가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홈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마이너스는 프라이빗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연관을 할 때 여기에 나타나는 홈 어드레스, 이것을 역할 이름, 롤 네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 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홈 어드레스라는 것이 이 애트리뷰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은 요 홈 어드레스라는 인스턴스 변수가 여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자바 코드가 만들어질 때는 이와 같이 요 연관이 private 어드레스, 홈 어드레스 이와 같은 순서로 해석이 되어서 스튜던트 클래스의 애트리뷰트, 즉 인스턴스 변수로 자바에서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번역하면은 스튜던트는 한 개의 홈 어드레스인 어드레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클래스는 시티구, 시, 행정구, 도로명, 건물번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이 특정 스튜던트 인스턴스의 그 스튜던트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의미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것을 플랜트 UML로는 먼저 스튜던트
와 어드레스를 정의합니다. 스튜던트의 id name toString, id name toString 있습니다. 앞에서 요 형식은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도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드레스 클래스 마찬가지로 시티구 스트리트 네임 빌딩 넘버 toString 있습니다. 시티구 스트리트 네임 빌딩 넘버 toString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 보면은 도로명 주소는 시행정구 도로명 건물번호로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노트라고 합니다. 자바에서의 코멘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 라이트 오브 어드레스, 어드레스의 오른쪽에 있다. 라이트 오브 어드레스 엔드 노트 하게 되고 요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노트 엔드 노트인데 여기에 라이트 오브 어드레스, 어드레스의 오른쪽에 있다. 만약에 이쪽에 위치시키고 이쪽에 이 도로명 주소는 해서 노트를 위치시키고 싶으면 레프트로 해야 되겠죠. 이쪽에 하려면 탑, 바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적고 스튜던트는 어드레스에게 연관관계가 있다. 연관관계는 대시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자, 요 개수에 따라서 이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대시 두 번 하고 꺽쇠 이렇게 쓰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쭉 길어졌습니다. 2개만 하면은 아마 스튜던트 클래스와 어드레스 클래스가 가까이 있어서 이 부분 이것을 아까 역할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역할 이름 그리고 다중성과 역할 이름 이 부분이 이게 좀 중첩이 될 수도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을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림에 따라서 이 부분 조절해 주면은 이와 같이 보기 좋은 클래스 다이그램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연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인 메소드를 클래스 안에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과 가시성, 애트리뷰트, 오퍼레이션, 그리고 연관 이런 개념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